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일명 이제 K 엔비디아 그 구상을 좀 밝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에서 인공지능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철수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떤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갖고 발언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사실 저는 기대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그 기업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예. 방법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장 구조 개혁을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기업들이 새로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또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미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 정상을 다투는 그런 회사의 지분 30%를 국민께 나눠주겠다고 해서 이거는 성장 정책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거는 이미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그냥 나눠주는 분배 정책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비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 지분 30%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1,4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사기업이니까 뭐 국내 기업이든 국외 기업이든 국민연금 다 써서 사들이고 돈이 모자라면 또 빚까지 얻어서 이렇게 국민께 나눠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좀 이해한 바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네, 이 AI 시대는 사실 뭐 정보화 혁명에 맞먹는 시대적 대세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기업이 벤처식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가 매우 불가능해서 예, 국가 차원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예를 들면 CPU나 GPU의 개수가 10,000개가 학습할 때랑 10만 개 학습할 때랑은 질이 다를 테니까요. 다르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에 대한 지분을 좀 빼앗는다, 약탈 경제다, 이렇게 좀 두 분 간에 좀 의미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 벤처 기업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어쩌면 1%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어떤 기업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 투자 자금을 모은다고 했을 때는 이건 실패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미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면 그나마 이제 또 다른 데서 손해 난 것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만들겠다. 그건 사실 지금 이미 있거든요. 예. 여러 사실 벤처 펀드, 모태 펀드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사설 벤처 기업, 벤처 캐피탈들의 이것 자금들을 대주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 국민이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대만의 TSMC라든지 네덜란드의 ASML 같은 이런 기업들의 구조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구상했던 것과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AI의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좀 국가가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이라든지 뭔가 기존의 틀을 좀 깨는 이런 뭐 혁신적 도전 방식,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예. 시작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강 산업이나 중화공업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그 다음에는 국민주 공모를 통해서 이제 국가 지분을 국민들께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사실 저 미국의 엔비디아와는 다른 점이 그 국책연구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키스트 같은 곳에서 예. 일종의 자회사를 만들었다. 애트리 같은 국책연구소에서 자회사를 만들었다.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들 자금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컸을 때 국민주 공모 같은 형식을 통해서 그것도 사실 주식이니까 원하는 분들께 그렇게 그 기회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죠. 이렇게 예.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나눠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좀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조건 나눠준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제가 예. 거기에 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더 드리면 국민의힘의 그 강령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예. 저도 강령을 좀 알아보니까 국민의힘 강령에도 1-1 첫 번째 장에 기본소득을 한다라고 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라고 김종인 한다면 비대위원장 계신 예. 시절에 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국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어떤 높은 생산성 그걸 얻어냈을 때 이걸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자라는 그런 철학은 지금 국민의힘의 강령에 나와 있는 그 기본소득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동명이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르죠. 예.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강령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름은 같은데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저희 당의 그 강령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기본소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성장을 하면서 예.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눈다 이런 쪽에 방점이 있고 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그 성장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배 정책을 성장이라는 이름을 더 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성장론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야기할 수 있거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사실 좀 뭐 환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니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예. 성장에 좀 더 이제 집중하고 그런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부로 들어가 보면 예. 성장이라는 탈을 쓰고 속 내용은 성장보다는 오히려 분배에 더 치중한 그런 정책이 많길래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을 예. 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장 전략 내지는 뭐 AI 산업과 같이 국가가 뭐 대만의 예를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전략 산업 차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면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 이제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예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실은 산업 정책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을 때 철강 산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중화학공업에 예.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예. 대학교에 학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고 예. 여러 가지 또 금융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예. 이런 것을 해서 키웠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일 겁니다. 소련이 망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냥 놔두는 그런 형태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열풍에 그대로 놔두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진 것이 지금은 다시 그 산업
정책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기술 경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데다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했고 지금은 하지 않았던 산업 정책을 이제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추세 정말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산업 정책을 각 분야마다 수립을 해서 각 분야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된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예.